2030년쯤 되면은 삼성도 SK도 LG도 현대도 원하는 인재를 바로바로 뽑지 못할 거예요. 또 그들이 아무나 뽑고 싶어 하나요? 이공계 석박사 인력을 뽑고 싶어 하거든요. 그죠? 지금 서울대학교 공과대학도 보면은 대학원이 빈사 상태다. 네, 10년 뒤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 사람을 선택하는 시대에서 이제 사람이 기업을 선택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2030년 정도면. 그죠? 힘들게 뽑아도 바로 튈 겁니다. 왜? 헤드헌팅이 굉장히 활발해질 거거든요. 인재 전쟁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고민이죠. 아직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지금 다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가수 김광석 씨의 서른 즈음에란 노래 아시는 청중님들 계실 거예요, 그죠? 그때 김광석 씨가 이제 서른 즈음에란 노래를 부를 때 우리나라 이제 중위 연령 인구를 쭉 늘어놓고 가운데를 딱 찍으면 중위 연령이 29세였다. 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중위 연령은 29세가 절대 아니죠. 46세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중위 연령에서 크게 올라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약간 위안이 되긴 하는데, 자, 2072년 앞으로 50년 정도 뒤죠. 자, 그때 우리나라 인구는 3,600만이고 중위 연령이 63세일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때 서른 즈음에 어쩌고 하면 그냥 얼락 거죠, 얼락. 애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때 이제 3,600만. 자, 인구도 쇼킹하죠, 줄어든 게. 자, 근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노인이다. 지금 기준으로. 그게 굉장히 쇼킹한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인구 경제학자들은 당장은 큰 문제가 아니다. 자, 인구의 감소가 어마무시한데 저렇다고 바로 노동시장에서 공급이 바로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생산 연령 인구는 줄지만 경제활동 인구는 그만큼 줄지 않을 수도 있다. 왜? 여성들이 일을 더 많이 합니다. 네, 중장년층이 더 오래 일을 해요. 정년이 연장되면서. 자, 그러니까 또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기술 진보로 인해서. 그래서 생산 연령 인구가 준다고 경제활동 인구가 바로 그 감소의 폭만큼 줄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한 15년, 20년은 노동 공급의 총량은 무시무시하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장 걱정은 없다. 여성과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기술이 진보하고 또 중요한 게 있죠. 노동 공급이 줄어도 노동 수요도 줄면 문제 없겠죠. 자, 우리가 AI가 보편화돼서 정말 단순 사무가 다 자동화된다면 자, 우리 노동 공급 줄어도 뭐 큰 문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변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증거를 한 2개 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람이 굉장히 귀해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무지하게 귀해질 것이다. 저는 72년생입니다. 몇 명이 태어났을까요? 95만 명이 태어났어요. 예, 57년부터 71년생 사이 있으시죠? 100만이 넘게 태어났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가르치는 학부생들 몇 년생일까요? 뭐 2003년, 4년, 5년 뭐 이런 친구들인데 대략 우리나라에서 50만 명 출생자가 깨지기 시작한 게 2002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모든 학부생들은 다 50만 명 미만으로 태어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40만 명대로 쭉 유지가 되다가 드디어 2017년에 40만 명도 깨지게 됐죠. 그 다음에 2020년부터는 이제 드디어 30만 명대도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몇 명 태어났나요? 예, 23만 명 태어났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0.7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고 아마 추정컨대 0.6 정도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출산율 0.6이 합계 출산율 0.6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100명의 남녀가 있어요. 남자 50명, 여자 50명. 자, 그럼 50쌍을 이룹니다. 자, 50쌍은 몇 명의 아이를 낳을까요? 합계 출산율 0.6에서 30명의 아이를 낳겠죠. 그죠? 50쌍이니까 30명. 자, 30명이면 15쌍이 또 탄생합니다. 그러면 15쌍은 또 0.6. 그러면 9명의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00명의 사람들이 9명으로 주는데 단 2세대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인구 절벽, 뭐 저출산, 뭐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좀 무뎌지셨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상황은 상당히 심각하다. 저 화면을 보시면 소위 이제 25세부터 59세 사이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인구가 대략 한 2,600만쯤 됩니다. 자, 근데 앞으로 그 인구가 대략 앞으로 10년 동안 327만 명 부산시 인구가 사라지고 그 다음 7년 동안 207만 명 대구시 인구가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가수 김광석 씨의 서른 즈음에란 노래 아시는 청중님들 계실 거예요, 그죠? 그때 김광석 씨가 이제 서른 즈음에란 노래를 부를 때 우리나라 이제 중위 연령 인구를 쭉 늘어놓고 가운데를 딱 찍으면 중위 연령이 29세였다.
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중위 연령은 29세가 절대 아니죠. 46세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중위 연령에서 크게 올라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약간 위안이 되긴 하는데, 자, 72년, 2072년 앞으로 50년 정도 뒤죠. 자, 그때 우리나라 인구는 3,600만이고 중위 연령이 63세일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때 서른쯤에 어쩌고 하면 그냥 얼락 거죠, 얼락. 애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때 이제 3,600만. 자, 인구도 쇼킹하죠, 줄어든 게. 자, 근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노인이다. 지금 기준으로. 그게 굉장히 쇼킹한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로 생산 연령 인구가 줄면 노동 공급이 감소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업은 큰 걱정이죠. 자, 근데 인구 경제학자들은 당장은 큰 문제가 아니다. 자, 인구의 감소가 어마무시한데 저렇다고 바로 노동시장에서 공급이 바로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생산 연령 인구는 줄지만 경제활동 인구는 그만큼 줄지 않을 수도 있다. 왜? 여성들이 일을 더 많이 합니다. 네, 중장년층이 더 오래 일을 해요. 정년이 연장되면서. 자, 그러니까 또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기술 진보로 인해서. 그래서 생산 연령 인구가 준다고 경제활동 인구가 바로 그 감소의 폭만큼 줄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한 15년, 20년은 노동 공급의 총량은 무시무시하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장 걱정은 없다. 여성과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기술이 진보하고 또 중요한 게 있죠. 노동 공급이 줄어도 노동 수요도 줄면 문제 없겠죠. 자, 우리가 AI가 보편화돼서 정말 단순 사무가 다 자동화된다면 자, 우리 노동 공급 줄어도 뭐 큰 문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변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굿뉴스는 15년 정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이제 경제학자들의 얘기거든요. 총량으로 보면. 자, 근데 정말 무서운 거는 일할 청년이 사라진다. 자, 이거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80살까지 일을 한다고 이런 젊은이들 대체할 수 없어요. 중장년층이 아무리 오래 일을 한다고 청년층 인구 감소를 바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자, 요즘에 이제 어떤 시대를 대학은 맞고 있느냐? 자, 인구가 감소하면 가장 치명타를 입을 기관들이 어딜까요? 교육기관입니다. 여러분들 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요즘에 아마 대학이 망하니까 교수라는 직업에 대해서 전망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뭘 안 해요? 석박사 과정을 밟지 않습니다. 교수가 되려면 박사가 필요한데 굳이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는 14년 전에 제가 서울대에 부임할 때는요, 교수가 학생을 선택하는 시대였어요. 우수한 학생들이 줄을 서 있고 그 학생들에서 누구를 고를까라는 게 이제 교수의 딜레마였는데, 자, 요즘은 네, 학벌보다 돈이 좋잖아요. 그죠? 대학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대잖아요. 그죠? 공부를 할까요? 안 합니다. 그죠? 거기다 인구, 지금 이제 대학원 들어올 만한 친구들, 40만 명대 친구들이 이제 40만 명대 출생자들이 이제 대학원에 들어올 나이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시대입니까? 학생이 교수를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네, 이미 그 시대가 왔고요. 자, 대학은 기업보다 한 5년 정도 인구 절벽의 매를 빨리 맞죠. 그죠?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이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년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자, 얼마 안 되죠, 학생들이. 자, 그러면 이 얼마 안 되는 학생들이 제 동료 교수가 아닌 저를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 좋은 리더가 돼야겠다. 학생들한테 뭔가 학생들한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줄 수 있는 교수가 돼야겠다. 연구도 잘하고 강의도 잘하고 지도도 잘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사람이 굉장히 귀해질 겁니다. 자, 지금은 구인난 하면 중소기업 얘기죠. 네, 대기업들은 사실 구인난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자, 근데 지금은 아직은 65만 명 이상 출생한 90년대 후반에 태어난 65만 명 이상의 출생자들 매년 그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2020년대 후반, 2030년쯤 되면은 드디어 이제 40만 명대 출생자들이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시대가 열릴까요? 자, 추정컨대 2030년이 되면 삼성도 SK도 LG도 현대도 원하는 인재를 바로바로 뽑지 못할 거예요. 또 그들이 아무나 뽑고 싶어 하나요? 이공계 석박사 인력을 뽑고 싶어 하거든요. 그죠? R&D 중심 기업들입니다. 아무한테나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이공계 석박사 인력들한테 굉장히 큰 관심이 있는데 지금 서울대학교 공과대학도 보면은 대학원이 빈사 상태다. 자, 그러면은 자, 최근에 의대 정원까지 1,500명 늘려놨죠? 네, 10년 뒤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기업이 사람을 선택하는 시대에서 이제 사람이 기업을 선택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2030년 정도면. 그죠? 자, 지금 보시면 청년 인구가 지금 670만인데요. 비슷하게 가다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20만 명 이상이 줍니다. 그리고 2030년부터 35년까지 또 6, 70만이 줄어가지고 대략 앞으로 10년 뒤에는 청년 인구가 25세부터 34세 인구가 500만이 안 돼요. 자, 이게 이제 정해진 미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정말 사람이 기업을 선택하는 시대 어떤 세상일까요? 자, 이제 그 인재들이 쫙 펼쳐진 선택지 후보군 기업을 놓고 선택을 하는 거죠. 어느 기업이 제일 좋은 공유생을 주지? 어느 기업이 제일 높은 임금을 주지? 어느 기업이 내 몸값을 제일 올려줄 수 있는 훌륭한 경력 설계 상품을 제공하지? 자, 거기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자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말로만 사실 사람이 미래다라고 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제조업 위주잖아요. 그죠? 제조업 위주의 회사들은 제일 중요한 게 재료고요. 그 다음이 공장입니다. 제조 라인 생산 설비. 사람은 그 다음이에요. 인건비가 아깝다가 속마음이었어요. 그죠? A가 그만두면 B를 뽑으면 되고 B가 그만두면 C를 뽑으면 됩니다. 자, 근데 앞으로 그런 세상이 계속 지배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거기다가 2030년 정도가 되면 뽑기도 어렵고요. 정말 중요한 게 묶어두는 걸 거예요. 묶어두는 거. 힘들게 뽑아도 바로 튈 겁니다. 왜? 헤드헌팅이 굉장히 활발해질 거거든요. 인재 전쟁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고민이죠. 아직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지금 다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뽑아도 바로 튈 겁니다. 왜? 헤드헌팅이 굉장히 활발해질 거거든요. 인재 전쟁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고민이죠. 아직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지금 다들 준비하고 있습니다.